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2년 전 미국 항공우주국이 완도 주변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완도군이 나사에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육지와 바다 사이에서 돌미역을 채취하는 어업 방식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신안군이 분재대전을 통해 20억 원 상당의 희귀 분재를 공개하는 등 다양한 분재 200여 점을 전시해 애호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에서는 골볼과 휠체어 럭비 등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이색적인 경기가 펼쳐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2년 전 미국 항공우주국이 완도 주변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해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완도 해역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완도군이 미국 나사에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지구탐사위성 랜드셋이 지난 2021년 4월 촬영한 사진입니다. 나사는 그중 완도 해역의 대규모 양식장에 주목했습니다. 기온이 따뜻하고 조수가 강하지 않은 완도의 얕은 바다는 다시마, 김, 미역을 기르기에 이상적인 환경이라는 내용입니다. 나사는 한국이 초밥에 사용하는 붉은 김의 수출량이 세계 1위라고도 소개했습니다. 이후 세계은행 그리고 세계 NGO 단체 등에서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방문이 이어졌고 해조류 등 지역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나사가 완도를 소개한 후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국내 소비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 우주포럼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나사 고위 관계자에게 완도군은 고마움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나사는 해조류 양식이 다른 유형의 식량 생산에 비해 담수나 비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친환경 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조류가 성장하면서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Is the benefit to the natural earth environment, right? Is the helping the carbon cycle, and so it was a twofold reason for a good news story for us. 세계 식량농업기구는 완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해조류 생산 규모가 세계 3위이고 특히 완도의 해조류 생산액은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바다 잡초로 인식됐던 해조류의 가치를 높이고 바이오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완도군은 오는 24일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앞두고 나사 분석팀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만조대는 바다에 잠기지만 간조대는 육지로 드러나는 육지와 바다의 사이를 조간대라고 부릅니다. 전남 진도와 신안 섬 지역에서는 이곳에서 옛부터 돌미역을 채취해 왔는데요. 이 같은 어업 방식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물에 잠겨있던 조간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 바위마다 길다랗게 자라난 돌미역을 채취하는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만조대의 해안선과 간조대의 해안선 사이인 조간대에서 자라나는 돌미역은 오랫동안 전남 진도군과 신안군 섬 지역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었습니다. 미역농사라 그래요, 미역농사. 그거 팔아가서 육지로 보내고 쌀로 또 먹는 교환도 하고 그래서 애들 가르치고. 미역이 잘 자라도록 잡초도 제거하고 어린 미역이 녹지 않도록 물도 주는 등 그야말로 농사처럼 이뤄지는 돌미역 채취업. 해양수산부는 진도와 신안 지역의 돌미역 채취업을 국가 중요 어업유산 제13호로 지정했습니다. 어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수산물이 주민들의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고유한 경험과 지식, 기술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 8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미역을 밭에서 경작하는 작물로 보고 그 미역 밭에 개딱귀와 물주기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 어업 방식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진도와 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업은 앞으로 3년 동안 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서 보전 관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가 지난달 말 순천만에 도래했는데요. 올해 예상 월동 개체 수는 5천여 마리에 이를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순천시도 철새들의 안정적인 월동 환경 조성을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철새들의 낙원 순천만입니다. 이곳에 지난달 28일 흑두루미 360여 마리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관찰됐습니다. 흑두루미들은 무리를 지어 순천만이 내어준 갯벌 위에서 긴 여정에 지친 몸을 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최초로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채 북상했던 흑두루미도 함께 도래했습니다. 지난 봄 순천만을 떠나 러시아에서 번식한 뒤 다시 순천만으로 돌아오는 6,000km의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겁니다. 최종 번식지인 러시아 츠미칸 습지대에 4월 27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번식을 120일 정도 마치고 다시 8월 27일 날 출발해서 순천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63일의 소요가 됐습니다. 지난 겨울 순천만의 월동 흑두루미는 일본 이즈미시에 확산한 AI의 영향으로 최대 9,800여 마리에 이르렀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순천만 월동 흑두루미 수가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5천여 마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즈미시에서 역으로 순천만을 찾아서 한 10,000마리 가까이 작년에 월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한 5천여 마리가 순천만에서 서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들의 안정적인 월동을 위해 바빠졌습니다.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62헥타르에 대한 가을 거지를 모두 마친 데 이어 차량 불빛을 차단하는 갈대 울타리 설치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AI 차단을 위해 주기적으로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철새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철새들의 지킴이 역할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 1999년 흑두루미 80여 개체가 처음 발견된 이후 20여 년 만에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가 된 순천만. 순천만에 올해도 겨울 진객 흑두루미들의 안정적인 월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의 움직임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대한민국 분재대전이 열리고 있는 신안군 분재공원에 20억 원 상당의 희귀 분재가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분재들도 대거 전시되고 있어 분재 애호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산다는 주목나무. 어느 한 곳 치우침 없는 균형미를 갖췄지만 잎에 감춰진 나무 줄기는 변화무쌍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하얀색의 죽은 나무 둥거린 사리와 붉은색의 살아있는 줄기가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로 탄생했습니다. 신안군 분재공원에 전시 중인 수령 1500년으로 추정되는 주목나무 분재입니다. 분재로 담아서 키워진 지 45년째인데 추정 가격만 20억 원에 달하는 귀하디 귀한 분재입니다. 우리가 조금 분재를 일반인들이 아직 대중화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은 이런 정도 분재면 아마 국보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재 대전이 열리고 있는 신안군 분재공원에는 국보급 분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출품된 다양한 분재 200여 점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곰솔나무 하나하나를 심어서 하나의 곰솔로 재탄생시킨 작품은 물론 흐트러진 균형미를 뽐내는 모과나무 등 우수한 분재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감상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자연을 분에 담아놓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신안군 아페우 분재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분재 대전은 오는 12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장애인체전에서는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이색적인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마다 색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니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면 선수들이 더욱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선수들이 방울 소리가 나는 공을 힘차게 굴립니다. 눈가리개를 착용한 선수들은 소리를 듣고 몸을 날려 공을 막아냅니다. 공이 골라인을 넘어가면 득점. 시각장애 체육인들을 위한 골볼 경기입니다. 자그마한 소리에도 선수들이 공을 찾지 못할 수 있다 보니 관중들도 숨소리도 내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골볼은 소리가 나는 공을 가지고 하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정적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과 득점 후 환호는
관중들을 골볼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게 만듭니다. 아, 이런 새로운 게임들도 이렇게 장애우 친구들이 하는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 봤을 때. 쉽게 접하기 힘든 휠체어 럭비도 색다른 매력을 자랑합니다. 럭비와 비슷하게 격렬한 몸싸움이 주는 재미는 물론 10초 이내의 드리블이나 패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박진감이 넘칩니다. 역시나 가장 큰 감동은 골라인을 넘는 순간입니다. 볼 넣었을 때가 제일 짜릿한데 선수들 넘어졌을 때는 속상하고 좀 그래요. 전국체전에 이어 열리고 있는 전국장애인체전. 전국체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선수들의 열정과 경기의 재미에 비해 대중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전국체전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른 스포츠하고 똑같이 열정적이고 재밌고 그런 게 많으니까 와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지난 3일 시작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오는 8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올해 봄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이들을 돕는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을 국민의힘이 비난하고 보수단체가 고발하는 일이 있었죠. 김기현 대표가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가 의심된다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는데요. 4개월 동안 수사한 경찰이 지난 9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 모임에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이 자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뜻밖의 발언을 내놓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를 돕는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분은 피해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근거는 강제동원 시민 모임 측이 지난 2012년 피해자 5명과 맺은 약정서였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 기업과의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되는 배상금 가운데 20%를 시민 모임에 주기로 한 약속이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연일 시민 모임을 공격했고 급기야 보수단체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단체가 금품 등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중재, 파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4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시민 모임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뜻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시민 모임이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를 알선하지 않았고 배상금 기부 역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직접 제안한 사실을 확인해 이번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검찰에 넘겨서 수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고요. 불송치 결정 중에서도 혐의 없음 결정이나 죄가 안 됨이나 또 공소권 없음 결정이 아니라 사유가 너무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게 죄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더구나 배상금의 20%를 시민 모임에 주기로 한 약정은 시민단체 관계자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공익사업에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후원해오시고 힘을 보태오신 그분들의 선한 마음까지 매도당한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그때는 견디기 힘들 만큼 모멸감 같은 것들을 좀 느꼈어요. 국민의힘과 보수단체가 가세에 비난했던 것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둬가며 시민 모임을 비난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한 민간업체가 부표나 그물과 같은 해양 쓰레기를 모아 재생연료로 만드는 공장을 영광에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이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뿌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밧줄이나 그물, 부표와 같은 해양 쓰레기를 가져다 원유 등을 추출하는 공장 건립이 추진되는 영광군 법성면입니다. 하루에 20톤가량의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들어서는 부지 주변엔 건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심한 악취가 예상되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올 수도 있는 시설이 마을에서 불과 500m 남짓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민이 사는 동네 속이에요. 말 그대로 가해보면 다 산촌마을이에요. 너무 인접해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 업체와 주민 측 갈등이 높은 상황에서 업체 측이 마을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민 설명회가 있기 이틀 전 업체가 현금 1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주고 다녔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금액만 현재까지 80만 원에 이릅니다. 주머니에다 넣었어. 주머니에다 딱 넣어서 주더라고. 나는 콩을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주머니에다 딱 넣어서 넣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던져버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비였다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할 일이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이지 이게 무슨 대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광군은 조례에 따르면 업체가 주민 설명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며 업체가 돈 봉투를 뿌린 것이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위법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군에서는 그것까지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게 잘못된 사항이라 하면은 사법당국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업체 측이 신청한 건축 허가 여부가 다음 주에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마을 주민들은 돈을 주고 간 업체를 경찰에 고소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전남도의회 최미숙 의원은 전남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전남 섬지역에서 선박으로 이송되다 사망한 응급 환자가 45명으로 한 달에 4명꼴이라며 헬기를 활용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최선국 위원장도 구급 신고 1시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한 헬기 이송 환자는 82%지만 선박 이송은 14%에 불과하다며 섬지역 응급의료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목포시는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지역 보행도로에 국민 2,023명의 글귀를 각인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서산동 보리마당 구역 내 550m 구간 보행자 전용 도로를 2024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인데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글을 신청받아 콘크리트 패널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장흥군은 가을을 맞아 옛 장흥교도소를 임시 개방하고 오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돼 내년 9월 개장 예정인 옛 장흥교도소에서는 지역 예술인들로 구성된 연극단체의 체험형 상황극과 다양한 현대미술 전시회 등이 펼쳐집니다. 아침인 지금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차차 하늘이 개며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오늘 강한 바람과 거센 풍랑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풍속 25m/s로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 바다에는 물결이 최대 4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다만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에 비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어제보다 8도 이상 낮은 14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은 기온이 훅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우리 지역 목포 12도, 무안 10도로 아침을 시작하는 가운데 한낮에는 14도에 그치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은 해남과 진도 10도입니다. 낮 기온은 15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은 15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서해 남부에는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9시 2분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목요일에는 하늘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 세계 200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명품 공연. 오페라, 뮤지컬, 합창으로 만나는 잊을 수 없는 감동.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이치.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이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이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이치. 때가 쏙 비트. 새로 나온 비트 캡슐은 때를 쏙 빼지 않아요. 그럼 어떡해? 쏙. 비트 캡슐 하나리면 때가 쏙. 비트 캡슐. 목의 모든 증상은 참을성이 없으니까. 목에 곧바로 단도직입. 용각산 쿨. 목점막에 직접 작용해 다양한 증상을 해소합니다. 취향 존중. 용각산 쿨 신제품 출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노트북 이메일 보고서 제안서. 아큐브 오아시스 원데이. 아큐브만의 하이드라럭스 기술로 내 눈 속 눈물 증발 감소. 하루 종일 촉촉한 디지털 라이프. 아큐브. 통증 언제 어디서나 물 없이도 파우더로 빠르게 바로 녹아 새롭게 통증엔 바로 녹는 새로워진 통증 솔루션 타이레놀 산. 다운이 추가 헹굼 제로. 예전에 세탁할 땐 잔여물이 남을까 걱정돼서 여러 번 헹궜어. 다운이 추가 헹굼 제로로 완전히 달라졌지. 추가 헹굼 없이도 잔여물 걱정 없이 딥클린해서 말끔하게. 다운이.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파슬리 유통기한이 후추네. 이 양반 또 어디 갔어? 아우 뭐야. 여기서 또 뭐해? 여보. 백내장 노안 내 얘기다 싶으면 알콘 BBT, 알콘 페롭틱스.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젖은 모발에 드라이와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가열된 플레이트 없이 바람으로 투인원 기능으로 빠르게